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70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락장에서 꼭 담고 싶은 기업 3선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아주 주식 투자자에게 힘든 시기죠. 지난 8월 2일 금요일도 폭락을 한 데 이어서 8월 5일 월요일도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1%, 코스피는 마이너스 8.7%가 빠져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금요일 8월 2일 금요일, 8월 5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연속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다가 8월 6일 일은 다시 조금 반등을 해서 코스닥은 2441에서 2522까지 약 3.4%가 반등했고, 코스피는 691에서 732포인트로 6%가 반등을 했죠. 근데 참 이 증시도 자연의 이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 가파르게 언덕이 골짜기가 가파르게 저 언덕이 진 데는 쭉 가파르게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는 오르막도 가파르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확 폭락을 하면 오르는 것도 폭등을 하는데, 아쉽게도 폭락한 폭에 비해서 폭등폭은 작죠.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아주 힘든 시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가? 먼저 투자의 고수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투자의 초고수들은 폭락장, 이렇게 폭락했다, 폭등했다는 이 변동성이 극심한 폭등락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전설의 고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대가하면, 현존한 투자의 대가로는 워런 버핏을 꼽을 수가 있죠. 이분은 첫째, 시장의 폭락을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분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죠.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쭉 떨어졌을 때 이때 골라서 사란 얘기고요. 두 번째,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역발상의 투자,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가서 너도 나도 다 돈 싸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란 얘기이고, 또 시장이 막 푹푹푹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팔고 나올 때 그때 좋은 기업을 사러 뛰어들라,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시세창을 보지 말고 사업 가치의 변화를 보아라. 그러니까 시세창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회사의 그 기업 가치가, 그 회사의 사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주가 하락이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 때 나는 사들인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일곱 번째, 시세 변동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라. 변동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 그 어리석음에서 이익을 낼 방법을 찾아라, 이런 뜻이죠. 이게 이렇게 워런 버핏은
폭락장을 보는, 이 폭등락장을 보는 7가지 그 시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템플턴이라고, 이분은 그 템플턴 프라이즈라고 종교적으로 세상에 많은 귀한 사람들한테 상을 만들기까지 하는 아주 영혼의 투자자죠. 굉장히 투자해서 돈 번 걸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존 템플턴이거든요. 이분은 뭐라 그랬나 한번 보면은, 첫째, 최적의 매수 타임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주식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두 번째,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그리고 세 번째,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투자하라. 또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아주 피크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하고 존 템플턴하고 이 두 분의 얘기를 요약하면은, 첫째, 시장의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거예요. 둘째, 팔아야 할 시점은 주가가 추락하기 전이지 추락한 후가 아니다. 이미 떨어진다면은 팔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떨어진다면. 그리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그러니까 막 주식이 막 엄청나게 폭락해갖고 사람들이 공포에 스러워서 막 팔 때, 그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라. 이 세 가지가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얘기에 큰 공통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 8월 2일, 5일 이틀간 이렇게 폭락한 증시 폭락의 원인을 보니까, 이때가 얼마나 폭락했냐면은 9.11 테러가 2001년 9월 12일 일어나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12%가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었을 때 2000년 4월 17일이네요. 이때도 마이너스 11.6%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10.57%. 그리고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을 때 2024년 8월 5일 이때도 마이너스 8%가 떨어졌었고,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 3월 달에도 마이너스 8%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요번에 증시가 8월 5일 하루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8.7%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떨어졌으니까 역대 증시 대폭락 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하락을 경험하고 있죠. 이럴 때 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럴 때 자기 그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성을 유지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소에 투자의 고수들의 그 투자 전략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내공이 쌓여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뭘까요? 첫째, 생존 투자 전략 5개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도 유지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투자금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성 예수금을 보유하라. 어느 정도냐?
많게는 50%, 적게는 30%는 현금성 예수금으로 보유해라. 그러면 주식 투자에 들어간 돈을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받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버팀목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좋은 주식이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찬스를 잡을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수익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10% 정도로 낮게, 10 내지 20% 훨씬 낮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내가 우량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좋은 주식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확 떨어졌더라 해서 절반 반값이 됐더라 해서 덥석 팔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란 얘기예요. 한 1년만 기다리면 꼭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만약에 그 현금성 예수금이 3분의 1 내지 50%가 있다면 그걸 갖고 내가 비싸서 못 샀던, 꼭 사고 싶었으나 비싸서 못 샀던 좋은 주식을 사갖고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는 그런 기회로 여기자 이거예요. 좋은 주식은 많이 떨어져도 주가 회복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폭락장에서 꼭 사고 싶은 종목 3선을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첫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로봇 만드는 거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얘는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휴보 1, 휴보 2 이렇게 막 이 휴보를 개발했고요. 그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로봇 기술이 가장 뛰어나갔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얘한테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의 15% 가까이 14.71%를 투자해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로봇 전성시대, 1인 1로봇 시대를 내가 도래한다 그러죠. 뭐 지금 웬만한 집은 청소용 로봇은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서를 겸용할 수 있는 로봇, 휴먼 로봇도 앞으로 집집마다 들어갈 거라고 보면 맞죠. 그런 시대는 최대의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각종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코봇이라 해서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서빙 로봇,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음식 갖고 오는 거 요새 많이 보죠.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양팔 듀얼 암 로봇, 양팔 로봇 도 있고, 이거 산업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해갖고 개같이 생긴 건데, 이게 막 군대 군인 노릇도 할 수가 있고, 뭐 순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로봇도 다 개발하는 아주 로봇 관련된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챗 GPT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AI 로봇, AI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HBM이라고 고대역 밴드 메모리 그 카드가 필요하죠. 그 HBM을 제조하는데 필수 장비인 TS 본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한미반도체가 있죠. 이 한미반도체는 인공지능이 PC, 스마트폰, 로봇, 자율주행차 모든 가전에 앞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AI 그 반도체가 계속 적용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수혜주가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있지만은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려면은 이 TC 본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TC 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도 큰 수혜주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얘 보면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됐나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해서 1235억이고 2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해서 554억 원이에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아주 그 HBM 혜택을 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 AI 시대는 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랬죠.
AI는 전기 먹는 하마니까요. 이럴래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그 발전소에서 각 전기 수요처 가정, 공장, 사무실, 병원, 관공서 이런 데 전기를 나르려면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변압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주식이 재룡전기죠. 이 재룡전기도 아주 제가 사고 싶은 기업이었고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그래도 얘는 해외 소형 변압기 공급 최대 수혜주고 그죠? 그리고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1,330억 원이고 영업이익도 187% 늘어난 5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얼마나 상반기에 잘 팔려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죠. 이 세 개 기업을 폭락장에서 꼭 사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개의 기업의 그 투자 가치를 비교해 갖고 과연 베스트는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꼭 잡고 싶은 기업, 세 개 기업의 투자 가치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경우가 제일 베스트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얘는 8월 7일 종가가 12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24만 2천 원이고 작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 최고가에 비해서는 약 49%가 빠져 있네요. 이제 절반 가까이 나왔죠. 최저가는 10만 6,100원입니다. 작년 8월 25일. 이 최저가 대비 15%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살 수 있는 적정한 기회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20만 원을 잡혀졌더라고요. 증권가에서. 그럼 12만 3천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이 6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PER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또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자 전환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관건이겠죠. 얘 주식은. 그래서 얘를 보면은 상장 주식은 1939만 9,858주. 약 2천만 주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2조 3,862억 원. 그러니까 얘는 무지하게 고평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 예상 매출이 290억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89.5%가 매출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55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9%. 이렇게만 되면 수익성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아주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2%고 당좌 비율은 4,493%고 유보율은 1,229%예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아직 수익은 못 내지만 투자한 기업이 많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자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에 흑자 전환이 변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로봇 시대가 꼭 오긴 오거든요. 미래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얘는 떨어졌을 때마다 사놓으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한테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미 반도체를 볼게요. 얘는 8월 7일 금일 종가가 10만 7,900원이고 52주 최고가가 19만 6,200원. 6월 14일이네요. 지금부터 한 8월이니까 2달 전이네요. 그때에 비해서는 45%가 빠져 있어요. 얘도 거의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저가 작년 8월 14일이었는데 45,600원. 최저가에 비해서는 136%가 올라 있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76%가 있어요. 상승 여력을 봤을 땐 얘가 좋죠. 그리고 PER은 39.2배. PER은 높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장 주식은 9,699만 3,634주. 거의 1억 주 가까이 되네요. 좀 큰 주식이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0조 4,656억이고 얘가 금년 매출이 6,204억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290%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569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41%. 수익성 짱이죠. 41%. 성장성, 수익성 정말 베스트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 23%, 당좌 비율 235%, 유보율 5177%. 그러니까 뭐 얘 재무적으로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얘는 향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니까 반도체 경기도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AI 시대가 대세라는 것, 시대의 흐름이 그거라는 것이라서 현재도 고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자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재룡전기, 얘는 8월 7일 종가가 76,600원이에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107,000원인데 한 달 전 7월 11일에 달성했죠. 이때 비해서 지금 약 29%, 거의 30% 가까이 빠져 있죠. 그리고 최저가는 18,650원. 이게 작년 12월 6일인데 이때에 비해서 27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 재룡전기 산 사람은 대박이겠죠. 그리고 금년에 제가 얘를 재룡전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때 산 분들도 아마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목표 주가는 없어요. 그만큼 소형주란 얘기죠. PER은 20.1배고 상장 주식은 1,600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1,340억 원이고 금년 상반기만 매출이 1,330억이에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74%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28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40%고요. 굉장히 좋죠. 이거 뭐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 34%, 유보율, 당좌 비율 247%, 유보율 1624%. 그래서 얘는 주가가 좀 저렴하니까 투자금이 적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폭락했을 때 잡고 싶은 기업 3개. 첫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의 대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째, HBM을 만드는데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셋째, 변압기 대표 기업 재룡전기. 이 3기업을 이렇게 폭락했을 때 잡아야 될 꼭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공격적인 그런 진취적인 투자자한테 베스트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HBM, AI를 좋게 생각한 투자자한테 베스트다. 그리고 재룡전기는 개미 투자자한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맺은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라 했죠. 수익을 봐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